엄마, 이 사진 뭐예요? 저한테 동생이 있었다는 거,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거. 왜 전부 비밀로 하셨던 거냐고요. 황진구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고 잊었던 기억을 되찾게 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방울의 샤브샤브 가게 개업을 돕기 위해 도장을 찾던 황진구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년 둘이 환하게 웃으며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묘하게 낯설고 아련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수술 이후 잃어버렸던 기억 중 일부가 서서히 스며드는 듯한 기분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진 속 소년들이 혹시 과거에 함께 놀던 형제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연으로 이어진 아이들이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황진구는 도장을 챙겨 신방울의 가게 서류를 마무리하려다가도 자꾸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구석의 빛바랜 색감이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추억을 한껏 머금은 듯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얼굴, 왜 이렇게 낯익으면서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지? 황진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장을 손에 들고서도 눈길을 사진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또다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분명 본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황진구는 복도를 천천히 거닐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심장수술 이후로 한동안 기억이 흐릿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수술 이후 일시적 기억 소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고를 되새긴 황진구는 무엇을 잊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샤브샤브 가게 개업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황진구는 이 사진에 계속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사진 속 소년들의 웃음이 순수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중 한 명이 정말 동생이었다면 왜 이런 식으로 기억이 비어있는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황진구는 오래된 사진을 품에 안았다가 살짝 떨리는 손끝으로 도장을 쥐어봤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샤브샤브 가게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과거를 마주해야 지금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진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황진구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문을 힘차게 열고 나갔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후로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 빛바랜 소년들의 미소였습니다. 황진구는 결국 신방울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하고 신방울이 장 보러 가기 전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신방울은 왜 그러냐고 묻듯이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아이를 아세요? 혹시 저한테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나요? 황진구는 떨리는 음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신방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듯 보였지만 신방울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황진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 거 없어. 이런 이야기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 신방울은 한마디를 남긴 후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황진구는 그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다급히 물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뭔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그러나 신방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가게를 열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억 속 상처를 마주하기가 두려운 건지 신방울의 감정이 격해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먹먹한 마음으로 신방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에는 분명 오래된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방울이 한사코 말을 피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가 그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나오는 소음에 황진구의 생각이 잠시 끊기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사진 속 웃고 있는 소년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왜 신방울은 그렇게 묵묵히 숨기려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되살아날 기억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상처라는 신방울의 말이 거슬리면서도 혹시 신방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황진구는 신방울이 문을 나서고 난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꼭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 기회가 있을 거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명진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은총이가 쓰고 있던 모자를 힐끗 본 뒤 결국 결심을 한 듯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여진의 칫솔과 은총이의 머리카락이 든 봉투를 살펴보며 살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한 최명진은 혹시 누군가 보는 시선이 있을까 겉을 살피고 바로 접수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띄었지만 최명지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곧장 의뢰서를 준비했습니다. 최명진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명진은 호흡을 짧게 내쉬며 강조했습니다. 직원은 긴장한 듯 서류에 의뢰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칫솔에서 추출될 DNA와 머리카락 샘플을 비교해 친자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항목을 체크하면서 직원은 최명지의 눈빛을 슬쩍 살폈습니다. 최명지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만약 내가 맞다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최명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신여진의 딸 문제, 은총이의 출생, 모두가 최명지에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상황을 뒤집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리는 연구소 안에서 최명진은 서류 작성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분석 기간이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명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처를 적어 놓았습니다. 봉투가 직원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최명진은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의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뜹니다. 최명진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연구소를 나서며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검사가 최명진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줄 열쇠라 믿었습니다. 신여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먼발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구지석이 다시 회사 운영에 끼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곧바로 장비서를 호출해 남아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제 또 구지석이 파고들지 몰라. 약점은 깔끔히 지워버려야겠어. 신여진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장비서는 서류철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짧은 대답에 신여진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눈길을 줬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신여진이 예전부터 굴려온 자금이 얽혀 있어 구지석이 이를 폭로하면 은총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 각종 소문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느끼니 은총이를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장비서는 의지를 담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정리하고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여진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슬쩍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구지석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도. 장비서는 의지를 담아 고개를 숙이고 바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실 안은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신여진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은총이를 데려오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지석이 어떤 카드를 꺼내도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신여진은 손끝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총이를 위험에 빠뜨릴 빌미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고르고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더욱 신여진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여진의 집무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대던 황진구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자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바쁜 분위기가 감도는 회장실에서 신여진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황진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구지석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장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순간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구지석 편을 들겠다는 거야? 의심이 섞인 거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진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지석이 저지르는 일들을 제압하려면 내부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어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점차 그의 말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네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지? 신여진은 낮게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향했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차분히 얼굴에 냉정함을 띄었습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의심이 스쳤지만 결국 신여진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구지석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신여진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진구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과를 내겠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서류 한 장을 황진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검토해. 너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회장실 안은 다소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황진구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품고 서류를 살폈습니다. 구지석 밑으로 들어가 내부를 알아내겠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잃어버린 기억과 동생에 대한 의문이 겹쳐 황진구의 마음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신여진 역시 황진구의 결심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구지석과의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내심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윤성호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여러 장의 서류를 바라보며 구지석이 약속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들어왔습니다. 구지석은 형식적 예의를 차리듯 가볍게 인사한 뒤 윤성호에게 묻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윤성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흘끗 구지석을 봤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펼쳐보며 대수롭지 않게 눈길을 주다가 윤성호의 무거운 표정을 감지했습니다. 윤성호는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부모의 죽음과 너의 분노 다 이해하지만 복수를 멈출 순 없겠나? 구지석은 손가락으로 서류 모서리를 매만지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까지 온 걸 되돌리진 않겠습니다. 윤성호는 서류 더미를 한참 들여다본 뒤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복수가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어. 한 번 더 생각해줘. 구지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랭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성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만 구지석의 결연함을 꺾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비침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듯 했습니다. 윤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거야. 구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담긴 구지석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성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건네고 문을 나섰습니다. 구지석은 남아있는 서류를 다시 훑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할 수도 없었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윤성호의 호소가 귓전을 맴돌았지만 구지석은 그 말을 외면하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황진구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동생을 찾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 분명히 누군가가 존재했을 거라고 확신하며 유전자 연구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자 직원이 접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황진구는 접수 명단을 확인하던 중 매우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는 놀란 눈길을 감췄습니다. 황진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명지, 이분이 최근에 의뢰한 게 맞나요?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황진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명지가 대체 무엇을 연구소에 의뢰했을까? 그리고 왜 이곳에서 최명지의 이름이 나오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직원은 황진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메모지를 꺼내 살짝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후 접수 창구를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복도까지 걸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최명지가 어떤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지, 혹시 은총이나 신여진과 관련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황진구는 로비 한쪽 구석으로 가서 수첩을 꺼내 최명지의 이름과 검사 접수일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엉뚱한 사실을 알아버린 기분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며 황진구는 신여진 혹은 다른 이들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 최명지가 은총이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황진구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차분히 숨을 고른 뒤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접수 기록 하나가 앞으로 많은 일의 실마리가 될 거라는 예감이 스치며 황진구는 로비를 나서면서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연구소 로비 한쪽에서 서류를 펼쳐본 황진구는 메모지에 적힌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 항목이 신여진 칫솔, 은총이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명지가 이 두 샘플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마 은총이가 회장님의 친손자라는 증거를 찾으려는 건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껏 신여진이 은총이를 소중히 여겨온 이유를 생각하면 만약 이 검사가 은총이의 정체를 확인시키는 것이라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황진구는 가만히 서류를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구지석과 신여진의 대립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은총이까지 끼어들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황진구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신여진에게 알려준다면 신여진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총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동생을 찾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 황진구는 의문을 가졌지만 정확한 관련성은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 한편에 놓인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호흡을 고릅니다. 과거 기억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더 큰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설 때 황진구는 건물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만날까 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명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결심을 굳히고 밖으로 나가며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향했습니다. 일단 신여진에게 알리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며 차에 오르자마자 엔진 시동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연구소 간판이 왠지 음침해 보이는 느낌이 스쳐 황진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황진구는 연구소에서 나오는 길에 곧장 전화를 걸어 신여진의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결이 되자마자 황진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비서가 메모를 남긴 뒤 곧 신여진과 통화가 연결됩니다. 황진구는 낮고 비장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최명지가 신여진 칫솔과 은총 이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신여진이 놀라거나 분노할 것을 예상했지만 즉각적인 반응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신여진이 짧게 한마디를 건넨다고 황진구는 느꼈습니다. 신여진의 목소리가 낮아진 듯 했으나 세부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고 조속히 조치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감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황진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은총이 안전이 우선이야. 먼저 조치해야겠어. 황진구는 중얼거리며 결심하듯 전화기 주소록을 뒤져 연구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미 상담했던 내선 번호를 기억하는 황진구는 과감히 전화를 걸어 일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지 은밀하게 문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과 은총이가 피해를 볼 수 없어서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황진구는 연구소 측에 금전적 보상이나 후원을 슬쩍 암시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연구소 담당자는 곤란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긍정적인 답변을 흘렸습니다. 황진구의 마음 깊숙이 죄책감이 파고들었지만 지금은 은총이를 지켜내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알면 절대 안 됩니다. 황진구는 당부를 거듭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내려놓은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방법 외에는 마땅한 수가 없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동생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풀기도 전에 또 다른 비밀을 만들어버렸다는 점이 불안했지만 오늘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차 시동을 다시 걸면서 황진구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신여진은 최명지가 은총이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더욱 예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장비서를 불러 마무리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정리 상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신여진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다 정리됐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신여진은 물었습니다.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모든 서류와 계좌 내역을 말끔히 처리했습니다. 신여진은 문서를 넘겨받아 확인하며 중간중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명지가 아무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미 은총이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꼬투리를 잡히면 안 돼. 신여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비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예정대로라면 구지석 측에서도 딱히 물고 늘어질 근거가 없을 겁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진은 이런 걸 미끼로 공격해올 수 있어.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알려줘. 신여진은 당부했습니다. 장비서는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뒤 장비서는 물러났습니다. 회장실에 홀로 남은 신여진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전과 달리 마음이 편치 않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은총이를 데려올 때부터 결심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이를 이용하려 드는 최명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걸이를 살짝 쥔 신여진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명지 쉽게 포기하진 않겠지. 나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신여진의 속삭임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명지와의 충돌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신여진은 예감했습니다. 딸 유진이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총이까지 공격 대상이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문 너머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지만 회장실 안은 여전히 묵직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연구소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각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최명진은 눈을 뜨자마자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서둘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꽤나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치며 기다리던 결과를 드디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차분한 태도로 말을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서류입니다. 최명진은 봉투를 열고 친자 관계가 적힌 항목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끝으로 넘어갈수록 눈가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은총이가 형님 손자가 아니라니. 이게 말이 돼요? 최명진은 낮게 중얼거리며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분명 이 검사로 은총이가 진짜 손자라는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의혹이 확신으로 뒤집히는 순간 최명진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어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다시 검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이 결과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최명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설마 검사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바로 항의하지 않고 자리를 뜨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만 챙겨가겠습니다. 그 후 최명진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이지? 최명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급히 움직였다가는 신여진에게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우선 조용히 진위를 파악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연구소를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찬 바람이 스치는 주차장에서 머뭇거리다가 차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고 그 결과가 의도된 함정인지 사실인지 아무것도 확답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최명진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은총이가 손자가 아니라면 대체 이 모든 게 뭐지? 최명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이 은총이를 집안으로 들였을 때부터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히 거짓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쥐었다 놨다 하며 최명진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분명 구지석과의 갈등도 심각한데 신여진이 은총이 문제로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형님은 은총이를 감싸고 황진구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구지석은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대체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지? 최명진은 말없이 허공에 그 말을 맴돌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서로 엉켜들어 맞추기 어려운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최명진은 한참 전부터 신여진 집안에 얹혀 살면서 쌓인 서러움과 야망이 있었고 세영이가 신여진을 상속녀로 자라도록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은총이와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딸 유진이 이야기까지 모두 혼재되어 그저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최명진은 이 사실을 세영이나 구지석에게 곧바로 흘리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괜히 서둘러 꺼냈다가 신여진에게 더 큰 반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구지석과도 협력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결국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댄 최명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겠어. 책상 서랍에는 다른 문서들과 함께 이전에 모아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여러 가지 인맥과 방법을 동원해 은총이의 출생 진실을 다시금 파헤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적이 흘러도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최명진은 다시 한번 결론 없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작게 읊조리며 최명진은 결연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황진구는 샤브샤브 가게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신방울을 찾았습니다. 한적한 틈을 타서 신방울을 조용히 부르며 오래된 사진을 다시 내밀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소년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웃는 모습이 얼마 전부터 황진구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황진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 왜 감추려 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없어요? 도저히 잊고 지낼 수 없어서 그래요. 신방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신방울은 무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수술받고 한동안 기억을 잃었기에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 했어. 그냥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랐어. 신방울은 작게 토로했습니다. 신방울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방울이 말하는 네가 수술받고라는 부분에서 황진구는 심장수술을 했던 예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혼란에 휩싸여 많은 것을 잊었던 사실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주방 한편에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황진구는 사진을 지그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있었다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신방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의 세부 정보는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려 미안한 심정에
황진구는 신방울의 손등을 살짝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진실을 묻어둘 수 없어요. 신방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잘할 수 있겠지? 황진구는 사진을 품에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을게요. 엄마, 저 믿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된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맞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떠올릴수록 가슴이 무거워지지만 더는 피하지 않기로 한 결심이 주방 가득 흘러나오는 김처럼 뜨겁게 퍼졌습니다. 이제 황진구는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위협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